옛날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남자는 양반집 머슴이고 여자는 그 집의 외동딸인데 서로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양반집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 머슴놈이 아씨를 꿰어 달아났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외동딸은 포도청에 포도대장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동딸의 아버지는 곧바로 포도대장에게 알렸고 포도대장은 포졸들과 함께 머슴과 외동딸을 쫓아온 것입니다. 아씨, 이쪽으로 오세요. 머슴과 외동딸은 다리 밑으로 숨었습니다. 너 또 그런다. 아씨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이젠 내 간이 각시라고.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 두 사람은 숨어있는 도중에도 간지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는 못 갔을 거다. 모두 흩어져서 찾아라. 포도대장과 부하들은 다리 밑에 머슴과 외동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머슴과 외동딸은 포도대장을 따돌리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쥐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쥐는 두 사람을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찍찍찍 살려주세요. 마음이 착했던 머슴은 물속에 뛰어들어 쥐를 건져냈습니다. 쥐야, 괜찮은 거야? 쥐가 헤엄을 못 치다니 별일이네. 고마워요, 찍찍찍.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쥐를 구해준 머슴과 외동딸은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숨막힐 듯 놀랐습니다. 눈앞에 포도대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포도대장은 머슴이 쥐를 구하러 물에 뛰어드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천한 머슴놈이 내 안사람이 될 여인을 꿰어서 야반도주를 하다니. 요절을 내버리겠다. 나는 무식한 포도대장의 부인이 될 생각은 없거든요. 철부지 같은 소리는 그만하시오. 저 머슴놈을 따라가면 양반의 지위를 잃고 죽는 날까지 개고생만 하게 될 거요.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없던 일로 해주겠소. 포도대장은 대단한 선심을 쓴 것입니다. 혼인이 예정된 양반집 교수가 머슴과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걸 덮어주고 예정대로 혼인을 해주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싫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후광이잖아요. 이제 그만 비켜주세요. 포도대장은 그 말을 듣자 전곡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이 머슴놈을 죽여버려야 정신을 차리겠군. 포도대장은 칼을 뽑아 머슴을 죽이려 했습니다. 머슴은 칼을 보게 되자 공포로 몸이 굳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외동딸이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외동딸은 머슴 앞으로 뛰어들어서 머슴 대신 칼에 맞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일어나. 각시야. 외동딸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절명했습니다. 머슴은 칼에 맞고 쓰러진 외동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포도대장은 갑자기 끼어든 외동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어 매우 당황했지만 재빨리 칼을 머슴 쪽으로 던지고 부하들을 불러서 소리쳤습니다. 이 머슴놈이 이대감댁 외동딸을 죽였다. 당장 잡아라. 포도대장은 자신의 죄를 머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머슴은 그렇게 포도청으로 잡혀갔습니다. 머슴이 외동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대감은 하나뿐인 금지오겹이 시신으로 돌아오자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을 했습니다. 머슴놈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 이대감은 머슴을 직접 죽이겠다며 대노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머슴이 양반댁 처자랑 도망가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은 흔치 않은 매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금부로 압송된 머슴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머슴은 사형당하는 두려움보다도 자기 대신 죽은 외동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온 각시를 지켜 주긴커녕 내 대신 죽게 했으니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는가. 외동딸은 포도대장이 죽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씨를 꼬여 도망간 머슴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어요. 머슴은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머슴은 외동딸의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머슴 앞으로 쥐가 2마리 나타났습니다. 아니 너는 다리 밑에서 떠내려오던 쥐 아니냐? 머슴이 쥐를 보고 놀랐지만 쥐는 오자마자 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머슴이 구해준 쥐는 벽에 머리를 들이박았고 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같이 온 쥐는 태연하게 빨간색의 자를 꺼내서 죽은 쥐의 몸을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들이박은 쥐의 상처가 나으면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번에 물에 떠내려가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자는 수명이 다해 죽은 게 아니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보물입니다. 대신 시신이 온전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찍찍찍. 쥐 2마리는 그렇게 자를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간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감마마께서 낙마하여 승하하셨대. 맙소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그 말을 들은 머슴은 간수들에게 외쳤습니다. 제가 상감마마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간수들은 머슴의 말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윗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세자는 보고를 받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슴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바마마를 소생시킬 방도가 있단 말이더냐?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거라.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감마마께서 계신 곳에 저 혼자 들어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자는 고심하다가 임금의 방에 머슴을 혼자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머슴은 긴장된 표정으로 쥐가 주고 간 빨간 자를 꺼냈습니다. 머슴은 쥐가 하던 대로 빨간 자로 임금의 시신을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몸에 생기가 돌면서 소생했습니다. 임금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백성들 모두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백성들은 울고 웃으며 뛰쳐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낸 머슴은 그동안의 사정을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사형수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임금은 머슴의 이야기를 듣고 죄를 사해줌은 물론 머슴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머슴이 임금을 살려내고 왕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포도대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구나. 머슴놈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재주가 있었다니 머슴이 와서 이대감의 딸을 살려내기라도 하면 난 끝장이다. 이대감 딸의 입에서 내가 진범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날 테니까. 듣자 하니 시신이 멀쩡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했겠다. 이대감 딸의 시신은 아직 부패되지 않았을 테니 서둘러서 시신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포도대장은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그날 밤 외동딸의 묘를 찾아가서 정신없이 파헤쳤습니다. 포도대장의 걱정대로였습니다. 외동딸의 시신은 하나도 부패하지 않고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이 온전하다는 걸 확인한 포도대장은 횃불을 들고 그 자리에서 시신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꼼짝 마라. 그때 꼼짝 말라는 목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머슴과 외동딸의 아버지인 이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슴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소문을 내고 포도대장에게 사람을 붙여서 미행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대장은 미행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대감은 이미 임금에게 불려가서 모든 사정을 전해 들었고 머슴과 함께 포도대장을 잡으러 왔는데 포도대장의 만행을 목격하고 대노했습니다. 내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해하려 하다니 내가 이런 놈을 사위로 삼으려 했다니 내 잘못이구나. 포도대장은 포졸들에게 제압당해 묶였고 머슴은 외동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머슴은 외동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대신 이렇게 되다니 이제부터는 평생 지켜줄게요. 머슴이 자를 외동딸의 몸에 대자 생기가 돌아오며 소생했습니다. 어라? 난 분명 죽었었는데?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자 이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난 외동딸은 근사해진 모습의 머슴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서방아, 왜 이렇게 근사해진 거야? 게다가 어떻게 아버님까지 같이 있는 거야? 머슴은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야기가 끝나자 이대감이 말했습니다. 저 흉악한 포도대장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극형에 처하도록 주상전하께 상소를 올릴 것이다. 포도대장은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외동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포도대장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를 죽이고 시신까지 태우려 했던 놈이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살아났잖아요. 사실 칼 앞으로 뛰어든 건 저였고요. 목숨만큼은 살려줬으면 해요. 이대감은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어쨌든 딸이 살아났으니까요. 외동딸은 포도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모든 걸 덮어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은 다시 봤어요. 그 말이 당신을 살려준 거랍니다. 포도대장은 그렇게 압송되었고 처벌은 귀양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머슴은 외동딸과 혼인했습니다. 머슴이 사람을 살려내는 신비한 힘으로 임금을 살려내고 정인도 살려내고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쥐는 수영을 매우 잘하는 동물인데 머슴이 살려준 쥐는 수영에 소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에 빠져도 위험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